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항상 건강 조심하고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 한국어 중급 제14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병은 재활용통에 넣는 게 좋겠어 예요. 오늘도 공부할 준비 다 되었나요? 자, 우리 이제 그럼 오늘도 힘차게 공부 시작해 봅시다. 시작! 자, 우리 여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어떤 것을 할 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대화 순서예요. 우리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 순서는 어휘 순서, 청소와 정리정돈 관련된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순서예요. 한태서와 뭐뭐는 게 좋겠어요를 배우고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는 듣기 순서입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섯 번째 순서는 읽기 순서예요. 정리정돈 경험에 대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풀기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서는 우리가 배운 모든 거를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6가지의 순서가 끝나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순서, 대화 순서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공원에서 청소하고 있어요. 공원에서는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려야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오늘은 우리 청소와 정리정돈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대화를 읽어볼까요? 지수와 마이클이 공원 청소를 해요. 마이클은 무엇을 했어요? 선생님이 대화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공원에 쓰레기가 많네. 쓰레기 때문에 냄새도 나. 쓰레기들을 주워서 버려야겠어. 그래, 우리가 청소하자. 병은 저쪽에 있는 재활용통에 넣는 게 좋겠어. 알았어, 내가 버릴게. 마이클, 벤치 밑에 과자 봉지가 있어. 내가 주울게. 이제 깨끗해졌어.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 그렇지? 자, 우리 대화를 다 들어보았어요. 지수와 마이클이 공원에 갔는데 쓰레기가 많아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청소를 하기로 해요. 마이클은 병은 재활용통에 넣자고 이야기를 하고 지수는 벤치 밑에 과자 봉지가 있다고 마이클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요. 이렇게 둘은 서로 도우면서 공원 청소를 끝내요. 친구들,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쓰레기를 절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통에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대화를 읽어보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예요. 이번 어휘 시간에는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청소.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청소라고 해요. 예문으로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다, 손님이 오신다니까 우리 청소 좀 하자, 오늘 화장실 청소 담당은 누구인가요? 이런 식으로 유리를 닦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청소라고 합니다. 우리 이젠 청소에 대한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쓸다. 쓸다의 포어는 와헬이라고 하죠.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빗자루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는 것을 쓸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빗자루로 이렇게 먼지를 쓸어내거나 이렇게 쓰레기를 쓸어내는 일을 쓸다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빗자루로 마당을 싹 쓸다. 거실을 빗자루로 쓰는 대신 청소기를 돌렸어요. 방 좀 한번 쓸고 걸레로 닦으렴.
자, 이렇게 우리 쓸다의 뜻을 보았고요.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줍다입니다. 포어로는 빼갈 혹은 까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짚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짚는 것을 줍다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공원에 아무데나 버려진 쓰레기를 줍다.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웠어요.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줍다. 자, 이렇게 우리 줍다의 뜻도 보았고요. 이제 우리 세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버리다입니다. 포어로는 요갈퍼라라고 하죠.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는 필요 없는 물건 혹은 쓰레기를 떼어 없애는 일을 버리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어딘가에 이제 떼어 없애는 것을 버리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종이를 버릴 땐 구기지 말고 찢어서 버리세요. 네, 우리 이렇게 청소의 단어들 세 가지까지 다 보았고요. 우리 다음은 정리정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리정돈은 포어로 뜻은 오르가니자성 혹은 아호말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주변에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가지런히 한 것을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가지런히 하는 것을 정리정돈이라고 해요.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현아는 제 방의 정리정돈을 참 잘합니다. 집이 정리정돈되고 나니 훨씬 넓어 보인다. 이사는 끝냈지만 앞으로 정리정돈이 걱정이다. 우리 이젠 정리정돈에 관련된 단어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꽂다. 포어로는 꼴로깔이라고 합니다. 자,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쓰러지거나 빠지지 아니하게 박아 세우거나 끼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꽂는 일 혹은 화병에다 꽃을 꽂는 일 혹은 열쇠를 이런 자물쇠에다가 꽂는 일 이런 것을 꽂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새로 산 책을 책꽂이에 꽂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엄마는 손님이 오신다고 화병에 꽃을 꽂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꽂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네, 두 번째 단어는 넣다입니다. 넣다의 뜻은 꼴로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국어사전의 뜻을 볼게요.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 무언가를 한정된 공간 속에 이렇게 들게 하는 것을 넣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빨래를 세탁기 안에 들게 하는 일, 가방에 무언가를 들게 하는 일 이런 것을 넣다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세탁기에 빨래를 넣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어요. 나가기 전에 가방에 필요한 것을 넣다. 이런 식으로 우리 넣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정리하다입니다. 포어로는 organize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아호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뜻으로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다. 아까 정리정돈하다랑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가지런하게 놓는 일을 정리하다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나는 주말마다 항상 방을 정리한다. 나는 다 갖고 논 장난감을 정리했어요. 오늘 우리 봉사단은 공원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정리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까요? 네 번째 단어는 개다입니다. 포어로는 노브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옷이나 이불 등을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예쁘게 포개는 일을 개다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 옷을 반드시 개서 옷장에 넣었어요. 빨래가 다 말랐으니 이제 개기만 하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불을 바르게 개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단어 걸다입니다.
포어로는 뺑두라이라고 하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는 일을 걸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옷걸이를 이렇게 행거에다가 매달아 놓는 일, 혹은 모자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일, 그리고 이렇게 주방 도구를 매달아 놓는 일, 이런 것을 걸다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 놓으세요. 주방 도구를 벽에 걸어 두었어요. 모자를 벗어서 벽에 걸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걸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정리정돈에 관한 단어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어휘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순서는 문법과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법을 배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대화에 나오는 문법을 배울게요. 선생님이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생님은 선물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요?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워요. 누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문법은 한테서입니다. 명사에부터 어떤 행위가 나온 출처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말로 에게서와 바꿔 쓸 수 있다. 한테서는 주로 말하기에서 쓰이는 반면에 에게서는 말하기와 쓰기에 모두 쓰인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어디서부터 혹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출처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우리 예문을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해 볼게요.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어디서부터 나왔냐? 친구한테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테서를 써요.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할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선생님한테서 칭찬을 받았어요. 네, 우리 이렇게 예문을 보았으니까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구한테서 받은 카드야? 지수한테서 받은 거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 이젠 대화글을 읽어보았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한테서를 쓰면서 보기와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아빠한테서 용돈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지금 아빠한테서 용돈을 받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용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써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테서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전화가 온 것 같나요? 할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것 같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테서를 쓰면서. 친구한테서 영어를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 이 친구가 선물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선물을 받는 것 같나요?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테서를 어떻게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보았고요. 다음 문법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문법도 이 대화 안에 숨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면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런데 친구가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배가 아플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먹어. 빨리 먹으면 안 돼. 친구에게 천천히 먹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문법은 뭐뭐 는 게 좋겠어요. 입니다.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부드럽게 제안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너무 빨리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쓰이는 것이 뭐뭐는 게 좋겠어요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 집에 일찍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할 때, 그럴 때도 비가 오니까 집에 일찍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 우리가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 아프니까 죽을 먹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뭐는 게 좋겠어요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때, 그리고 조언을 할 때, 이럴 때 쓰이는 문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화를 한번 볼까요? 누나, 엄마가 감기에 걸리셨어. 우리가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 마이클이 열심히 공부하네요. 조용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대화도 읽어보았으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는 게 좋겠어요를 쓰면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자전거를 타러 갈까? 오후에 비가 올 거야. 오늘은 집 근처에서 노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뭐뭐는 게 좋겠어요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엄마, 뭐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옷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옷을 정리해라,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옷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교실에 쓰레기가 많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무엇을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줍는 게 좋겠어,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자꾸 준비물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 이렇게 공책 위에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공책에 적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 우리 이제 문법과 표현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 순서는 듣기 순서입니다. 우진이가 엄마와 재활용품에 대해 이야기해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듣기 지문을 이제부터 들려줄 거예요. 잘 듣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진아, 쓰레기통에 이 플라스틱 병 내가 버렸니? 네, 조금 전에 제 방을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플라스틱 병은 재활용품이니까 따로 모아야 해. 아참, 깜빡했어요. 그런데 엄마, 재활용품을 모아서 어디에 써요? 같은 종류, 같은 색깔끼리 모아서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그럼 이 플라스틱 병도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럴 거야.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잘 모아서 버리는 거 잊지 마.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 듣기 내용에서 몇 가지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 카드에다가 단어의 포어로 된 뜻을 써 놓았어요. 참고해 주세요.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오진이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는지 기억하나요? 네, 두 번째예요. 왜냐면 오진이는 플라스틱 병과 다른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들은 내용과 같으면 O표, 다르면 X표 하세요. 자, 1번. 오진이는 재활용품 버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재활용품을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엄마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네, 두 번째. 우진이의 방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것은 맞나요? 아니에요. 우진이 방에 쓰레기통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지만 플라스틱으로 쓰레기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X입니다. 3번. 엄마는 재활용품을 새 물건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맞나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엄마가 재활용품을 따로 버리는 방법은 알려주었지만 재활용품을 새 물건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X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듣기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순서는 읽기 순서예요.
우리 글을 잘 읽고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 집은 이번 주말에 마당 세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했어요. 내가 안 읽는 책들, 어렸을 때 읽은 책들을 꺼내서 상자에 넣었어요. 작아서 못 입는 옷도 엄마와 같이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도 필요 없어서 다 상자에 넣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상자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이거 너 1학년 때 할머니한테서 받은 장난감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팔지 않는 게 좋겠어. 엄마 말씀을 듣고 그 장난감을 다시 상자에 넣어서 창고에 놓았어요. 물건을 다 정리한 다음에는 팔 물건에 가격을 써서 붙였어요. 빨리 주말이 오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다 읽어보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읽은 글에서 몇 가지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 카드에다가 단어의 포어로 된 뜻을 써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우진이는 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했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하나요? 주말에 마당 세일을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자,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번, 할머니한테서 받은 장난감은 필요 없어요. 2번, 마당 세일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팔 거예요. 3번, 할머니한테서 받은 장난감은 팔지 않을 거예요. 4번, 물건의 가격을 써서 붙인 다음에 모두 팔았어요.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 물건의 가격을 써서 붙인 것은 맞는데 모두 팔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읽기 순서도 끝이 났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 문제 풀기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우리가 배운 청소 그리고 정리정돈에 관한 단어를 여기 빈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잠깐 멈추어서 여기 보기를 보면서 알맞은 그림에다가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과 답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네,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여기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태서를 쓰면서 친구를 넣어서 써봤어요. 친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보기를 보면서 한태서를 쓰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번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잘 맞게 썼나요? 잘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볼게요.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누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태서를 쓰면서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 버튼을 눌러서 친구들이 한번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잘 풀어보았나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여기는 그림을 보면서 답하는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한태서를 잘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아파요, 좀 자요.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머리가 아프면 좀 자는 게 좋겠어요. 우리 문법 배운 거 뭐뭐 넣는 게 좋겠어요. 기억하죠? 이것을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친구들 먼저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 답이 나왔어요. 어떤가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여러분 답이랑 선생님 답이랑 한번 체크해보고 질문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까요? 5번째 문제,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볼게요. 여기 지금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방에서 엄마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 뭐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옷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뭐 넣는 게 좋겠어요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과 답을 나중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네, 잘 풀어보았나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과 답이 비슷한가요? 여기도 그림을 보면서 답하는 것이니까 그림을 보고 너무 넣는 게 좋겠어요를 잘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우리 이렇게 마지막 순서인 문제 풀기까지 다 마쳤어요. 네, 이렇게 우리 한국어 중급 제14강은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댓글창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었다면 넘어가지 말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항상 건강 조심하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